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층 더 쌀쌀해진 아침 공기에 출근길에 두터운 겨울옷 꺼내 입으신 분들 계셨죠.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9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은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오대산은 지난 17일에 설악산은 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짧은 가을을 깊게 만끽해 보시려면 이번 주가 제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청년과 신진 작가들이 시민과 만날 수 있는 10인 10색 전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고요. 제79회 경찰의 날을 맞아 준비한 소식입니다. 경찰관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예방 순찰과 사건 사고 대응 근무에 지쳐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공항 동계항공편이 하계기간과 동일하게 오전 오후 시간대로 운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원주공항에 취항한 진에어 동계항공기 운항 일정을 오전 오후 시간대로 편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동계기간은 10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9일이며 원주발 제주행 항공편은 27일부터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55분이고 제주발 원주행 항공편은 오전 8시 50분,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운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특히 맞춤형 대피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피 방법을 안내합니다. 강원도 시골학교 2곳 가운데 한 곳에는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공개한 강원 산간 벽제학교 보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130개 학교 가운데 52%인 67개 학교에서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산간 벽제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확충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순회 보건교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청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10인 10색 기획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문화활동 즐기기에 정말 좋은 요즘인데요. 원주 아트갤러리에서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지난 10월 16일부터 원주 아트갤러리 10월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네. 이번 전시는 서울, 경기권과 또 강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0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로 각 작가의 개성이 담겼다는 의미로 10인 10색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준비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다는 사람을 뜻하는 청년의 의미를 살려서 준비가 됐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10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꿈과 작품 세계를 위해 성장하고 무르익어가는 과정, 또 그때의 감정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봄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그리는 고땐무 작가, 또 꿈과 열정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는 동자동이 작가, 또 호랑이를 소재로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하혜수 작가 등 각자만의 색이 뚜렷한 10명의 작가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원조 아트갤러리 김하은 담당자에게 전시 기획 의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전시 타이틀이 10인 10색인 만큼 10명의 색이 굉장히 뚜렷하고 개성이 넘쳐요. 그래서 이런 신진 작가만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것이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전시는 특정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저희 전시장 출구 쪽에 있는 10명의 작가분들이 합동으로 제작해 주신 10인 10색 벽면 드로잉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전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10분의 합작품이니 오셔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가분의 그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있는 달인 10월 문화도시 원주에서 풍성한 문화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시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개성이 뚜렷한 10명의 작가들이 함께한 만큼 전시장에서도 다채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 작가 고땐무 작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온기와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을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온기가 없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꽃과 화병, 또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담은 색감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요. 또 동자동이 작가는 꿈과 열정에 대한 작품을 주로 표현하는데요. 나이스 드림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남자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림인데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오히려 성장하고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에 사용된 빨간색, 또 주황색, 이 강렬한 색감에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전시 첫날을 맞아서 작가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현장에서 동자동이 작가와 또 원주 신림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는 임주연 작가에게 작품 설명 들어봤습니다. 나이스 드림이라는 작품은 이 인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꿈을 꿨을 때 그거는 그 키 크려고 꾸는 꿈이다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불안감과 불쾌한 감정으로 깨어나지만 긍정으로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게 저의 어떤 삶과 닮아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긍정으로서 변해가는 과정을 좀 나누고 싶어서 작업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나무로 만드는 것 중에 저런 조각도 있지만 생활 기물들이 있어요. 되게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거리들이 이런 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 공예가 되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공예를 하는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예품을 쉽게 접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또 이게 꼭 작가의 작업을 사는 거 외에도 본인이 직접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공예를 되게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전시 체험 프로그램은 2개가 준비됐는데요. 네. 전시장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그림들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벽면 드로잉 존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시장 내부에는 패브릭 마커 펜을 사용해서 손수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됐습니다. 이 손수건 체험은 주말에만 진행되니까요. 주말에 들리면 더 알차게 전시를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에서 되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좋은 거를 본 것 같아요. 이런 전시회가 원주에서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런 거가 알게 돼서 되게 좋게 재밌게 잘 본 것 같아요. 처음 해봤던 거 무제라는 작품 그냥 뭐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주제였는데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년 작가 10명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서울, 경기, 또 강원 지역 청년 작가 10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주 아트갤러리 인근에서 공원 산책도 즐기고 전시도 관람하시면서 가을날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아트갤러리 전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경찰의 날인데요. 하지만 정작 경찰관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예방순찰과 사건, 사고 대응 근무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9월 26일 경찰청은 현 근무 형태를 바꿔서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지역경찰계 이찬섭 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경찰청 지역경찰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20, 30대 신입 경찰관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명퇴를 신청하는 경력직 경찰관들도 나이대를 불문하고 사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원도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경찰 인력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원인은 무엇 때문으로 분석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무환경과 개인적인 상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청의 경우 올해 순경 7명, 검사 1명, 경감 1명 등 총 9명이 의원면직을 했는데 대다수는 1년 차의 젊은 직원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들의 명예퇴직도 지난해 56명에서 올해는 8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감 계급의 인원 증가에 따른 계급 인플레이션 현상과 조기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되어지면서 조직을 떠나는 경찰관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개인마다의 상황이 있고요. 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이제 기존의 국가직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자치경찰제가 사직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절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치경찰제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함께 현장에선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실까요? 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정치적 균형 및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제도로서 1948년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때부터 논의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번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논의됐지만 법제화 및 도입이 무산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확장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체계로서 국가경찰과 분리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제로 인해 지자체의 사무가 경찰에게 전가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긴급 신고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그렇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변했듯이 국가경찰 그러니까 중앙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뀐 제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여서 자치 없는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좀 시선이 있더라고요. 속빈 강정이다와 같은 아직은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다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또 지난 4월에 기동순찰대를 개설했는데요. 현재 기동순찰대의 역할과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기동순찰대는 작년 신림역, 서현역 등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취약지나 다중밀 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 활동, 무질서행위 단속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22일에 창설되었습니다. 9월 말까지 기출서 위반 행위 단속, 검문 검색을 통한 수배자 및 각종 사본 검거 등 총 4,978건을 단속 검거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함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2신고가 3.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동순찰대 분들이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현장에서 제압도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제압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기동순찰대랑 형사 기동대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동수사대와 형사기동대는 똑같이 금년 2월에 같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기동수사대는 주로 이제 도보순찰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보면 단속하는 거고요. 네. 형사기동대는 주로 강력사건, 강력사건을 주로 이제 검거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구대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구대는 네. 두 가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사건에 대한 사건 사고를 처리 대응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업무가 딱 그렇게 물가듯이 가릴 수는 네. 없지만요. 어떤 지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사고 대응하고 범죄 예방 순찰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동수사할 때는 주가 범죄 예방 순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덕분에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계급 사회인 경찰 조직에서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승진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기동순찰대의 경우 예방순찰 부서임에도 실적 압박으로 제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 압박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겨우 운영 8개월째인 신설부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승진과 실적을 연관지어 놓으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한 기동수찰 때는 단순히 맹목적인 예방순찰이 아닌 가시적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사범을 발견하면 단속하고 또한 불신검문을 통해 수비자를 검거하는 물론 주민 친화적 순찰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각종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순찰 도시는 경찰분들 뵈면 괜히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기동 순찰대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좀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 등으로 기동 순찰대 인력을 분산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각에서는 지구대 파출소 현장 인력을 모아서 기동수사대를 창설했기에 지역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동수사대 때는 작년 말 경찰청의 대대적인 조직 재편에 따라 경찰청과 도경찰청 그리고 경찰서의 행정력을 감축하여 창설했습니다. 더욱이 기동수사대가 지구대 파출소 관할구역을 순찰하면서 경범죄를 단속하고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112 신고 등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 수를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기동수사 인력을 지구대 등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지역경찰의 인력 부족은 중심지역 관서 시행 등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인력 부족은 기동순찰대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경찰청장 취임하신 분께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을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발언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지구대 근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미국 등 선진국이 별도의 지역 간섭 없이 경찰서 단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행정국 단위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섭은 지역 치안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해당 발언은 이러한 지구대 파출소 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중립지역에서는 체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 주민 여론과 만나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은 아닙니다만 지난 8월에 경남 하동군에서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이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에 경찰청이 지역관서 근무감독과 관리체계 개선안을 일선 경찰에 하달했는데 일선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시행에 따라 지역경찰에게 기존보다 촘촘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직원이 반발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인 경찰의 운영 방식 개선은 현장 직원 등 내부 입장도 물론 살펴야겠지만 치안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현장의 피로감이 누적될 경우 정책 수행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경찰의 근무체계 개선, 승진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부를 통해 현장의 근무 피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근무 피로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범죄를 제압하는 거에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장님, 순찰차에 GPS가 달려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서 상황실에서 이제 순찰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 근본적인 취지는 뭘까요? 네, 경찰청에서는 2012년 112 신고 처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 표준화했으며 이때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 경찰 차량에 GPS를 부착하였고 상황실에서 경찰 차량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상황실에서는 운행, 정차, 휴차 등 관내 경찰 차량의 운행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112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가능 순찰차를 확인 후 신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촉촉시키는 것이 GPS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GPS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선 경찰들의 기본 근무, 그러니까 순찰 여부 확인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해드린 경남 하동의 사건 경우에 순찰을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다른 측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우리 청은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경남 경찰청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파출소 근무자의 기본 근무 미이행, 순찰 밀시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과 가족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정해놓은 순찰 경로로 가는지 뭐 동선 파악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2시간이 지났을 때 정차 사유와 정차 시간까지 일일이 뭐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근무 형태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참 밀도 있게 순찰하겠다는 명분하에 좀 경찰관 분들의 그런 너무 이제 로봇처럼 이제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입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순찰차와 지역경찰의 임무는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과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상황실에서 정차 사유와 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순찰차의 위치 및 출동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출동 가능 체인지자 순찰차를 출동시켜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순찰차가 장시간 정차할 경우 정차 중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해당 차량이 현장에 투입되기 곤란한 상황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출동 가능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손발을 묶어 로봇으로 만들려 한다는 반응은 정책의 추진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였어서 짚고 넘어가지만 이 문제가 경찰 전체로 일반화돼서도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찰 인력이 특히 부족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근무 일정이 좀 살인적으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지역경찰의 인력은 소속 지역경찰 과세의 관할 면적이나 인구,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서 배치됩니다. 네. 인력이 많은 곳은 그에 비례하는 치안수를 담당하는 것이고 또한 인력이 적은 곳은 비교적 적은 치안수요를 담당하고 있기에 인력이 적은 곳이 특별히 근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가 일반화된 상황에도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아직도 도내 지역관저 중 상당수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근무 체계 개선과 더불어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이것도 정말 뭐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나 비리 또 학교폭력 사건 연루 등도 모자라 최근에는 압수물 횡령까지 연이은 경찰 공무원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조직 스스로 뭐 위상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먼저 일부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위나 비위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한다는 무게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비위 예방 중심의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좋은 경찰관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의료 대란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신병동까지 올스탑되면서 경찰관 분들도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서 정신병동에 이제 전화를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강원도 내 응급의원이 가능한 정신의료원은 총 10개 병원으로서 의료 파업으로 응급의원을 의뢰할 수 없는 정신의료원은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는 지자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정 운영하는 한라인 정신의료원 4개 병원이 참여하여 응급 입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장님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경찰에 입직한 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랑하는 조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니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인 만큼 우리 모두가 경찰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이찬석 계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